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약간의 이제 고가 세팅. 그것도 저는 행운 세트 기반이거든요. 성자 셋도 민첩 성단, 행운 성단이냐, 힘 성단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이 달라집니다. 보통 근거리는 여기 성자갑에서 힘 성단, 또 원거리는 민 성단을 많이 쓰는데 행 성단 같은 경우는 범용 크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 직업을 돌렸을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딜은 좀 맞추기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윈드워크 키우시는 시청자분께서 내가 윈드워크 행성단인데 내가 인퀴지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셔서, 저는 행성단 베이스로 인퀴를 하고 있고 나름 만족하고 제니 벌 수 있는 세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많이 가는 고점 사냥터인 어비스 이상은 허들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르스칼프나 발키리 렐름처럼 허들이 좀 낮은 사냥터는 또 세팅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퀴지터는 아시다시피 중심 탄형으로 인한 엄청난 사냥 속도로 인해서 내가 어비스를 못 가도 솔직히 제 쉐크로 어비스 원킬라도 4000 이상 땡기기 힘들거든요. 시공룬이 안 나와서. 근데 이 캐릭은 요르스칼프 2층 던져놓으면 시간당 4천, 5천만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나는 이렇게 어비스에 욕심을 안 내도 되는 정도죠. 파밍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퀴지터 포카신탄 행운셋 기반의 그걸 설명드리고, 민성단을 쓰시는 경우는 뭐 성단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인퀴지터의 뭐 엄청난 고점 장비나 디테일한 세부사항이 효율적인 거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세팅을 하고 저는 이제 요르스칼프와 발키리까지 갈 수 있는 세팅 설명드리는 거고, 자, 일단은 본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퀴지터 타임 디멘션즈 룬크라운 필수입니다. 기속전기죠. 힘의 민첩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냥 민첩 떴는데 썼어요. 보통 데미지는 행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행운도 좋고 손재주도 좋겠지만은 예,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도 굴쿨이 좀 딸려가지고 12재련 디멘션즈 룬크라운 기준으로 공속 12%와 굴쿨 6%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일단 민첩도 나름 나쁘지 않다고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예기의 보석을 하셔야 되고요. 엔컨토 카드가 장착된 이유는 이게 발키리 때 좀 썼기 때문에, 발키리는 보통 엔컨토 상단, 중단을 둘 다 엔컨토를 하시는 게 딜 잡기가 좋습니다. 자, 중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엔컨토 카드가 박힌 배틀 프로세서를 쓰고 있었어요. 자, 중단입니다. 중단은 굴쿨 3%짜리 2개가 박힌 봉인된 키엘 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인퀴지터는 굴쿨 요구치가 좀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사냥에서 7, 80대 굴쿨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굴쿨 86 이상을 끌어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성자셋을 해도 굴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세팅 하시면 보통 굴쿨 80 이상 땡기기 좀 빡셉니다. 네, 그래서 굴쿨 한 70대까지라도 좀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하단은 해피벌룬 끼고 있고요. 좀 딜을 좀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갬블러 실, 또 하단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에이스,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장착하시면 좀 더 높은 데미지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자갑이라고 일컫는 행운의 성운 슈츠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바이탈 4에 체력 성운 2에 행운 성단 3레벨인데 잠식당한 탄 카드고요. 행운 성단 베이스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요건 좀 제가 아쉬워요. 왜냐면 체력 올라가는 거 도움 됩니다. 하지만 인퀴지터는 원킬 컷이 상당히 높은 클래스예요. 요즘은 라그나로크는 원킬 메타입니다. 원킬을 어떻게든 맞춰야지만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킬 맞추는데 빡빡함을 가지고 있는 인퀴지터는 여기 뭐가 좋냐, 영궁의 성운이 좋습니다. 영궁의 성운이 1레벨이라도 더 좋아요. 혹시나 성자가 민첸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퀴지터를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도 좋지만 사실 행운셋 기반은 크뎀이 높아요. 보통 민첩 성단을 쓰시는 분들은 원딜과 크뎀의 밸런스를 고민하는데 밸런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행성단은 그냥 무조건 원거리만 그냥 어떻게든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카드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별도의 다른 인챈트도 어떻게 하면 내가 원딜을 끌어낼 수 있지? 이게 명궁 성운 1레벨에서 3레벨 정도만 올라가도 원킬상 맞추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체력도 좋지만 사실 딜에서 좀 빠지는 게 있는 캐릭터는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무기는 두 종류를 제가 쓰는데 무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방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쿨타임 장착되어 있고 요르문간드 성지 수호자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매드바니 LT A등급 12재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드바니보다 글레이시아 가드 인텔리전스가 데미지 원킬선 맞추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키엘 카드가 있다, 또는 본키엘을 2장을 쓰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글레이시아 가드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굴쿨이 높게 올라가는 매드바니의 특성상 인퀴지터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굴쿨 때문에 낀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인해서 굴쿨 10%가 맞춰지기 때문에. 걸칠 것은 생명의 망토라고 불리는 생명의 순한 겨울입니다. 자, 완력의 꽃, 완력의 열매, 완연한 겨울의 생명, 행운, 인챈트 다 돼 있고 브레고리 카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좋은 카드죠. 무속성 내성에다가 원거리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는 카드. 자, 그리고 요르스칼프 부츠입니다. 요르스칼프 부츠는 체력과 사이즈 어택과 럭키 스트라이크, 히말린 중급 르간 카드 장착하고 있고요. 이 부츠 같은 경우는 럭키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파이어링 샷을 쓰셔도 되는데 파이어링 샷이 약간 더 높습니다. 데미지가. 그런데 저는 섀도우 크로스 같은 근접 캐릭터랑 같이 돌려 쓰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올리려면은 행운 성당 기반에서 파이어링 샷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별의 인장입니다. 별의 인장은 그렇게 인챈트가 높진 않아요. 첨의 별 3레벨, 첨의 3레벨, 천운 성단 5레벨 쓰고 있고요. 카드, 눈토끼 달팽이 카드. 원거리 데미지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된다 그랬죠. 눈토끼 달팽이 카드로 원거리 데미지 15%.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많이 주면 안 되죠. 럭을 89까지만 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기 설명드릴 건데, 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기는 이거는 인던과 요르스칼프 2층용입니다. 엑서큐섹트 초원 인챈트가 돼 있고, 오염된 배회하는 자 카드, 유령선의 선장 카드가 장착돼 있고, 타임갭 저지먼트 너클 12재련 A등급 쓰고 있습니다. 자, 열화기탄의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좋고요. 특히 쿨타임이 포카 신탄의 쿨타임은 0.7초인데 디멘션즈 저지먼트 크로면 0.5초, 이걸 쓰면 0.4초가 됩니다. 요르스칼프 같이 원킬선 내기 쉬운 데는 이 무기를 들고 빠른 쿨타임을 가진 이 무기를 씀으로써 사냥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0.4초마다 한 번씩 쓸 수 있어요. 포카 신탄을 빨리빨리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인챈트 자체가 엑서큐섹트 초원입니다. 요르스칼프면은 원래는 브루털 머더러 카드가 더 좋은데 오베자 카드를 박은 이유는 브루털을 쓰면은 인던에서 보스 잡아내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많이 보스 잡는 속도가 뭐 호크나 쉐크만큼 좀 그렇게 빠른 건 아니라 가지고. 순환의 인장, 순환의 인장 겨울이죠. 생명의 증표, 행운의 인장 5레벨 장착돼 있고 인챈트가 돼 있죠. 타락한 천사 달팽이, 이거는 원래는 보이드 미미 카드가 박혀 있었는데 이걸 왜 달았냐, 제가 발키리 렐름에서 파밍을 하는데 프로스 원킬 갖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 영도사를 하나 더 쓸까, 뭐 버프를 더 쓸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걸 하지 말고 그냥 박아버리자, 까짓거. 어차피 저는 체력이 지금 뭐 체력 성운으로 체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과감히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박아도 발키리에서는 일단 생존이 문제는 없었어요. 대신에 요르스칼프를 돌 때는 좀 아쉽죠. 요르스칼프 돌 때는 올스택 감소 때문에 맥피 감소가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죽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HP 감소 때문에. 악마형 추뎀과 암속성 추뎀이 같이 있어서 발키리 렐름 보면은 프로스라는 몬스터가 있어요. 프로스라는 몬스터가 디펜더를 씁니다. 그러니까 걔는 뭐냐, 죽었다 깨어나도 원킬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사냥 효율이 떨어집니다. 디펜더는 원거리 데미지를 거의 5분의 1까지 줄이는 스킬이기 때문에 원킬을 못 내면은 원킬이 아니고 5킬, 6킬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루스는 원킬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올 원킬을 제가 잡긴 했는데 이 타락한 전사 달팽이 카드가 없었으면 요르스칼프 2층은 자력으로 무난하게 원킬이 되고요. 발키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클라를 썼습니다. 카디날 버프와 연주 버프입니다. 연주 버프는 딜보다도 왜 썼냐, 중단 같은 경우는 이걸 쓰고 있지만 본키 승날이 굴쿨 25%인데 이게 빠져버린단 말이야. 이걸 쓰면 원거리 데미지 증가하는 배틀 프로세서를 엔컨터 카드를 장착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럼 이걸 쓰면 굴쿨이 나락이 가요. 그럼 그 굴쿨을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브라기시를 쓸 수 있는 남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공격력 때문이 아니고 굴쿨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중단을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세팅을 하시려면은 무기 재련도가 좀 높으시든가 섀도우의 인챈트가 좀 잘 돼 있든가 해야 되는 그런 세팅의 고점이 좀 높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장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고요. 발키리용 무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262캐릭인데 250캐릭 고정으로 원킬을 잡았거든요. 자, 이때는 디멘션즈 저지먼트 크로를 썼습니다. 저지먼트 크로는 포카 디멘션즈 무기고요. 이거는 타임갭 무기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인챈트가 엑소시저스의 화염입니다. 엑소시저스의 화염을 하고 카드작은 똑같아요. 오염된 배회하는 자 카드, 유령선의 선장 카드입니다. 자, 이걸 두 개를 써서 특화를 잡았고요. 12재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저지먼트 크로가 타임갭보다 데미지가, 포카 데미지가 높습니다. 멸마신탄의 쿨타임도 줄여주기 때문에 사냥에서 좋은 면이 있어요. 만만한 사냥터에선 타임갭을 쓰고 좀 극딜을 잡아야 되는 데는 저지먼트 크루를 쓴 거죠. 그래서 재련도가 엄청 올라가면 타임갭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일단은 12재련 기준으로는 타임갭이 저지먼트 크루가 더 데미지가 높은 게 사실이고요. 일단은 쿨타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원킬선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무기를 썼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무기는 두 가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발키리용과 요르스칼프용. 뒷판 설명드리겠습니다. 뒷판 같은 경우 의상 상단은 수라스톤 상단입니다. 중단은 수라스톤 중단, 하단은 수라스톤 하단, 걸칠 것, 인퀴지터 스톤 걸칠 것에 크리티컬 스톤 듀얼 장착되어 있고, 자, 극딜 섀도우로 일단 맞춰놨어요. 자, 포카 이어링 섀도우, 포카 펜던트 섀도우, 보우 마스터 슈즈 섀도우, 보우 마스터 아머 섀도우,
마스터 쉴드 섀도우, 마스터 웨폰 섀도우, 가장 데미지가 잘 나오는 섀도우 세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요르 스칼프는 제가 장비 세팅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르 스칼프는 방어력이나 피흡을 좀 챙겨내시는 게 좋은데 그거보다 저는 이제 빠른 사냥 속도를 지향을 합니다. 만만한 사냥터는 어떻게 굴쿨을 최대한 땡기고 공속을 최대한 땡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굴쿨 수치가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굴쿨이 63%밖에 안 나와요. 63%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느리잖아요. 물론 이제 상단 카드를 요르스카이프 돌 때는 본키의 카드나 아이스윈드의 R 카드를 쓰시면 굴쿨을 추가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뭐 발키리도 가고 보스도 잡고 할 때는 엔컨터 카드가 좋은 건 사실이니까 이럴 때 어떤 섀도우 요즘 많이 싸졌죠? 메가블리츠 웨폰 섀도우와 세퍼레이트 리로드 쉴드 섀도우 이걸 장착을 하면 굴쿨이 얼마? 많이 올라가죠. 굴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세퍼레이트 리로드 쉴드 섀도우는 굴쿨이 10% 올라가는 섀도우고요. 메가블리츠도 마찬가지로 굴쿨이 올라가는 섀도우입니다. 이 두 개를 장착하면서 높은 굴쿨, 높은 공속을 확보를 합니다. 요르스카이프도 올 스탯 다운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공속이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고요. 공속과 굴쿨이 줄어들면 포카이키의 사냥 속도는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로도 만족을 못했어요. 왜냐면 요르스카이프는 이 탄카드가 장착된 이 갑옷을 끼면 너무 아파요. 사실 탄카드 장착된 행운 슈츠를 쓰고 요르스카이프로 들어가면은 글레이시아 가드로 바꾸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데미지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너무 아프거든. 그때 어떻게 쓰냐? 바로 각인된 타락 갑옷입니다. 자, 맹독 갑옷. 요즘에 심층 갑옷이라고 하는 건데요. 심층 갑옷을 장착했을 때 좋은 점, 글로벌 쿨타임이 달려 있습니다. 자, 굴쿨 수치가 얼마가 됐죠? 굴쿨 수치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타갑에 있는 굴쿨 10%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카드 뭘 박았냐? 쌍눈 돌로카리스 카드 이걸 장착해서 생존 굴쿨을 다 잡아낸 겁니다. 왜냐면 요르스카이프는 이렇게 특화 무기를 가져가면 딜이 좀 남아요. 물론 되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포카인키 입장에서 성자셋을 하면 어렵지 않지만 섀도우를 딜 안 나오는 섀도우로 바꾸고 뭘로 바꾸고 그러기에는 딜이 그래도 좀 커트라인이 높아요. 루나포마 버프도 돼 있어야 되고 당연히 반신 2세트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타갑을 장착할 정도는 돼요. 각인을 왜 하느냐? 각인을 안 하면은 딜이 안 나와. 각인을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61의 고정 캐릭입니다. 요르스카이프 전용 파밍 캐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릭한테 각인을 딱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높은 굴쿨, 높은 방어력, 그러니까 타갑이 성자갑보다 갑옷 자체의 성능은 더 뛰어나요. 단지 성자셋과의 세트업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딜이 떨어지는 거지. 갑옷 자체의 성능은 높은 굴쿨, 높은 방어력, 그리고 카드까지 방어력이 올라가는 이 쌍눈 돌로카리스를 박는다면 생존율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요르스카이프는 기본적으로 쌍눈갑을 기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쌍눈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타락한 달팽이로 떨어진 피통까지 같이 올려주고 저항치도 많이 올려주면서 생존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요르스카이프 세팅을 좀 더 말씀드리면 굴쿨을 투구해서 또 잡을 수가 있잖아. 본킬 같은 걸 하나 더 써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굴쿨이 남겠죠. 여기서 15% 더 올라가면은 그러면 메가블리츠 말고 앱솔브 차면 정말 좋습니다. 한 장 팔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시 못 사갖고 이렇게 되긴 했어요. 제가 만약 요르스카이프에서 뭐 한 달 이상 미친듯이 한번 놀아볼 거다 하면은 저도 뚝배기에 그냥 본키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르스카이프 세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제 세팅을 이게 본키를 안 쓰고 하면은 제가 이게 베스트 세팅이긴 해요. 메가블리치랑 세퍼레이트를 쓰는 거. 하지만 여기다 뚝배기에다 본키를 만약에 박는다, 봉인된 키에 카드를 박는다, 그러면 앱솔브 웨폰하고 앱솔브 쉴드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피흡 효과 때문에 생존율도 올라가고요. 마나번이 심해서 마나 물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요르스카이프 2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마나 물약도 줄어들고 생존도 올라가고, 큐팩 같은 경우는 인큐버스가 좋아요. 인큐버스가 없으니까 이그 열매 소비량이 2배로 늘어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요르스카이프의 최적 세팅은 어떻게든 앞판에서 이렇게 굴쿨을 잡아낸 다음에 앱솔브 세팅까지 완성을 하면 이게 베스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딜이 좀 더 남으면은 뭐 풀페니 로베로 더 바꾸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이제 인퀴지터는 로베가 그렇게까지 필수는 아니에요. 궁신 탄형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요르스카이프는 이런 식으로 뒷판 가져가고 앞판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발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나서 딜이 그래도 좀 턱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반신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디언킨 타블렛이 있습니다. 디언킨 룬세트 좀 설명드리면, 제가 250 발키리 캐릭이 이거죠. 룬타블렛이 페이온에도 생겼습니다. 자, 룬타블렛 룬스톤 이용한다 보면은 지금 반신 세트가 돼 있지만 룬도감을 보면은 디언킨 룬조각을 지금 활성화 시켜놨고요. 여기 2세트 효과 룬타블렛에 파괴된 발키리 렐름에게 등장하는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가 올라가는 타블렛이 있습니다. 발키리 갈 때는 제가 이걸로 바꿔요. 물론 이건 필수는 아니야. 해보니까 반신보다는 확실히
확실히 좋아요. 반신 대비해서 데미지가 5% 이상 올라갔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강화할 때. 특히 15강까지 가능한데 15강 하면 확실히 데미지가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룬 활성화하는데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 강화할 때 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니 소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참고사항으로 혹시나 파괴된 발키리 렐름에서 사냥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런 룬 타블렛도 존재한다. 왜냐면 인퀴지터가 원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르스칼프는 자력으로 원킬이 쉽게 납니다, 보통 이 정도 세팅하면. 그런데 발키리는 아니에요. 요 정도 세팅해도 힘들어. 그래서 던전 입구에다 세워놓습니다. 카디날과 연주. 왜냐면 연주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사실 딜 컷은 나오는데 결국 뭐다? 이게 굴쿨. 장비 세팅 자력으로, 그러니까 카디 버프만 받고 그 정도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기 재련치, 방어구 재련치, 또 인챈트 같은 거 빡세게 가져가실 부분이 있습니다. 섀도우가 제가 이어링만 찌레작이지 사실 뭐 그렇게 옵션이 좋지는 않아요. 섀도우들이 옵션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발키리 돌 때는 이게 쌍 엔컨토 카드 장착하고, 디파인 같은 경우는 마스터 웨폰, 마스터 쉴드까지 해서 저항치를 잡아가고요. 발키리 렐름 같은 경우는 제가 미스트레스를 씁니다. 인피를 써도 되지만 인피보다 마스터를 쓰는 게 딜 상승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마스터를 쓰고 미스트레스를 쓰고요. 미스트레스가 없으면 큐펫은 발키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인피를 낀다. 이렇게 인피니티 섀도우를 장착하는 경우에 큐펫은 심연의 기사 또는 리틀 이시스, 딜이 많이 올라가는 이 두 가지 큐펫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세팅 되면은 어비스까지는 힘들어요. 어비스를 돌려면 이벤트 도핑이 많은 그 계절에 변신 문서까지 하고 화염 바이브라프트 인챈트를 한 상태에서 섀도우 크로스 인챈트 포이즌을 받으면서 하면은 원킬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도 이제 다클라고 돌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한계치가 3클라가 최대치라서 어비스를 주력 파밍 사냥수로 잡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성자 셋, 행운 세팅 기반, 행운 성단 기반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 행운 셋 같은 경우는 크뎀이 높아요. 크뎀이 359%, 원딜이 193%밖에 안 돼요. 크뎀과 원딜의 밸런스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성자갑에 명궁성단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카인키 같은 경우는 이제 템 허들이 너무 높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높은 건 맞아요. 높은 건 맞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 어비스 도는 세팅으로 나는 깨끗해야 요르스칼프밖에 못 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비스 도시는 분들 진짜 사냥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포카인키 같은 캐릭터로 원킬 사냥을 하면 빠르겠죠. 하지만 뚜벅이 캐릭터보다 날래게 다니는 궁신 탄형을 가지고 있는 인퀴지터는 더 낮은 사냥터를 가더라도 훨씬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동템으로 봤을 때는 던전이 한 단계씩 내려와요. 인키는 남들 요르셋 맞추고 뭐 요르스칼프 시정 갈 때 인키는 못 가거든요. 인키는 요르셋으로는 시정도 안 돼. 막 기물레 가고 그래야 돼. 근데 그렇지만은 대신에 어딜 가도 인퀴지터는 남들보다 딜이 안 나온다? 그런데 남들과 동급 사냥터를 가는 그 딱 시점에는 압도적인 파밍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섀도우 크로스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쉐크 대비 일반 파밍 사냥터에서 30% 정도 효율이 더 좋습니다. 어떤 뭐 기물레를 가더라도 쉐크가 시간당 에텔더스트 150개를 먹는다. 그러면 인키는 200개를 먹어요. 섀도우 크로스가 요르스칼프 2층에서 상징, 저주의 상징을 30개를 캔다. 인키는 40개를 캐요. 동사냥터로 딱 도달했을 때 장비값은 더 들지만 그만큼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밍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포카인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굴쿨 세팅하는 거, 딜 잡는 거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자 셋, 범용 세팅, 민성단이나 행성단을 가지신 분들 성자 세팅에서는 충분히 인퀴지터 한번 세팅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키템이 섀도우랑 의상이 바이올로나 이런 캐릭에 비해서는 더 싸더라고요. 예, 확실히 보니까 포카가 쓰는 보마, 이어, 마스터, 슈즈랑 아머는 또 싸고, 의상도 뭐 바이올로 스톤값의 절반밖에 안 되고, 생각보다 이제 고점 파밍력이 되게 높은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템값이 싸요. 무기도 구하기가 쉽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좀 이게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요즘 보면은 바이올로 영도사 이런 캐릭들이 장비가 좀 비싸고, 포카인키는 의외로 좀 싼 게 있어요. 인기 걸칠거 스톤도 지금 많이 싸졌더라고요. 바이올로 스톤 값의 6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네, 의상이. 아무튼 간에 오히려 뒷판 세팅은 바이올로 이런 캐릭보다 더 싼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바이올로를 좀 한번 해볼까 했거든? 근데 뒷판이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결국 포기했어요. 디멘뚝 만들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포기한 게 아니고, 의상 세팅. 매물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기도 비싸고. 포카는 세팅했는데 바이올로를 세팅을 내가 못하고 있어. 뒷판 세팅 비싸가지고. 성자 세팅 기반에서 제가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냥터 2곳 주력으로 파밍을 했고, 파밍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세팅했는지 참고만 하시면 돼요. 물론 저보다 이제 짜임새 좋고 가성비 좋고 하는 세팅을 잘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세팅했고 저도 만족하면서 사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냥하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